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72세 김영순 씨는 15년 동안 정성껏 꾸며온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그에게 대출을 받은 것도 모른 채 전세 계약을 맺었던 김영순 씨. 결국 3억 원 중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이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었던 집주인, 믿었던 계약서. 하지만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부동산 전문가 이정훈입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올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60대 이상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전세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세 사기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8세 박명자 할머니는 평생 살던 동네에서 새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에 친절한 집주인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6개월 만에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이미 4억 원의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박 할머니의 전세금 2억 원까지 챙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전세금 대부분을 잃고 큰 충격에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깡통 전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주택가격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더 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동시다발 전세계약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맺는 수법입니다. 법적으로는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나중에 계약한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짜 집주인 사기입니다.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조 신분증으로 이런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층이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할까요? 첫째,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습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고 각종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시니어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계약 시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친절함에 속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특히 시니어층을 대할 때 매우 친절하고 신뢰감을 주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살던 지역에서 새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좋은 조건의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중개인과 집주인은 매우 친절했고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본이고 뭐고 다 복잡한데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고 계약한 이 할아버지는 입주 후 3개월 만에 이상한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이미 경매 진행 중이었고 집주인은 이 할아버지의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5세 최영자 씨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자녀와 멀리 떨어져 혼자 살던 최 씨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집주인에게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은 같은 집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세로 내준 상태였습니다. 최 씨가 출근한 사이 다른 세입자가 와서 열쇠를 바꿔버렸고 집에 돌아온 최 씨는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전세 사기는 단순히 주의하세요 라는 말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확인 절차와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니어층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1.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출 현황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비란에 보면 근저당권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출 내역입니다.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3.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라는 단어가 있다면 위험신호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글씨가 작고 용어가 어려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렵다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법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세 보증금과 집 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것을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나누기 집 시세 곱하기 100.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 집에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공식을 꼭 확인하세요. 대출금 더하기 전세보증금이 집 시세보다 작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보다 크면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권 금액은 실제 대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3억 원이라고 해서 실제 대출이 3억 원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대출 금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대출잔액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세 번째,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다른 부채가 많다면 위험신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의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직한 집주인이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가 경매 진행 중인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확인 과정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확인 작업에 도움을 받으세요. 부동산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71세 김철수 씨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자녀의 도움으로 새 전세집을 구할 때 위 세 가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잔액 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의심이 생긴 김 씨는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몇 달 후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김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과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우리끼리 간단하게 쓰자며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안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특히 낯선 용어나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표준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정보가 정확한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실제 집주인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특약사항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특히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3. 계약 해지 조건이 명확한지,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반환받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 주의사항을 지키세요. 전세 사기는 특히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계약금은 가능한 적게 최대 10% 이내로 지급하세요. 계약금을 지급한 후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모든 금액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송금 시 메모란에 땡땡 아파트 전세 계약금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3. 잔금은 등기 이전 및 확정일자 날인 후에 지급하세요. 확정일자는 전세권의 우선순위를 보장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능하다면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이후 추가 대출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74세 장미숙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듣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녀가 확인해 보니 집주인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짜 집주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계약금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당일에 바로 하세요. 전세 계약 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가능한 입주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자녀나 지인과 함께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3.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은 약 1,000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전세권 설정도 고려하세요. 전세권 설정은 선택사항이지만 특히 고액 전세의 경우 더욱 안전합니다. 1. 전세권이란 전세 보증금을 물권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직접 세입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더 받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 비용은 통상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부담하세요. 특히 시니어층의 경우 이 비용을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전세권 설정을 권장합니다. 3.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니어분들은 복잡한 등기 절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재 법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세요. 69세 박정호 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3억 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입신고만 하고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 일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경매 과정에서 1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주 후에도 계속 확인해야 할 위험 징후와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후에도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할 위험 징후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계하세요. 1. 갑자기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평소와 달리 전화나 문자에 답이 없다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2. 낯선 우편물이 온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온 우편물은 집주인의 대출 연체나 경매 진행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3.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한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집을 팔고 보증금을 나중에 드릴게요 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새로운 구매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사 나가지 마세요. 4. 관리비나 공과금이 체납되고 있다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과 경매 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만약 전세 사기가 의심되거나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 담소를 이용하세요. 시니어분들은 노인법률지원센터에서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배당 요구 신청을 하세요. 법원 경매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전입신고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4.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세요. 특히 가짜 집주인에게 속았거나 동시다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세 번째,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다행히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계약 전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2.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 만 65세 이상 시니어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전세사기로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임시 주거시설이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부동산 전문가로서 드리는 최종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1. 등기부등본 확인. 2. 전세가율 확인. 3. 대출금 더하기 전세보증금이 집 시세보다 작은지 여부 확인. 4. 집주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 신용정보 확인. 5.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진행 여부 확인. 계약 시. 1. 표준계약서 사용. 2. 계약금은 10% 이내로 제한. 3. 모든 송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진행. 4.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5.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입주 시. 1. 입주 당일 전입신고 진행. 2. 확정일자 받기. 3.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 4.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모든 계약 서류 보관. 입주 후. 1.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2. 낯선 우편물 내용 확인. 3. 관리비, 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 4. 집주인과 정기적인 연락 유지. 특히 시니어분들은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의 조언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은 의심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친절한 태도, 서두르게 만드는 상황은 모두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금 번거롭더라도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정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